이거는 급여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기본적으로 직장생활 5년이면 1억은 모아야 돼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차 내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게 있다. 그럼 여러분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급한 일보단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거든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근데 소비를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소득 얼마 이하는 골프 치지 마라. 오늘 제가 딱 폭탄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자, 당신의 경제적 자유를 이루나 하루 20분 습관, 쉽게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20분 경제가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정말 이 뼈 때리는 경제 조언, 그리고 정말 짧지만 임팩트 있는, 인사이트 있는 말로 여러분들의 머리를 쪼개고 들어가고 그리고 행동을 바꾸고 이렇게 만들어 주실 분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머니 트레이너 되게 이름 좋아요,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정하셨어요? 헬스 트레이너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아, 그렇죠. 헬스 트레이너. 이제 돈 관리에도 절약과 저축과 기본적인 돈 관리에 대한 근육을 좀 단단하게 불려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톡톡 튀는 말투처럼 책 제목도 되게 톡톡 튀어요. 네. 김경필의 오늘은 짠테크 내일은 플렉스. 두 번째, 이제는 똘똘한 아파트 한 채가 답이다. 세 번째,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 약간 웹소설 제목처럼.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데요. 사실 결혼은 모르겠고 돈은 모으고 싶어와 제가 7권 정도 책 낸 것 중에 가장 많이 나갔는데 사실은 제목 하나로 그냥 끝났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죠. 요즘은 제일 바쁘게 지내시는 종목이 뭐예요? 어떤 종목. 일로 바쁘세요? 종목을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 뭐 유튜브 출연, 그다음에 네. 방송, 그다음에 네. 강의, 그다음에 이제 뭐 은행 한 3군데에 지금 연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원고 쓰는 거, 멘토링.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멘토링을 받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5-6가지 정도의 종목? 원래는 직장 생활 하셨죠? 직장 생활 한 11년 정도 했습니다. 어디 11년. 거기 삼성? 예, 삼성. 네. 삼성에서 있었고 미래에셋에 잠깐 있었고 그래서 나오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거든요. 대부분 다 그러죠, 직장인.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후배들이나 누가 이제 물어보면 선배님처럼 회사 딱 그만두고 나가서 뭔가 좀 새로운 일 할까요? 그러면 저는 무조건 딱 붙어 있어라. 왜요? 쓸데없는 행동하지 마라. 그냥 회사 다녀라 이렇게 얘기해요. 회사 생활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나오면 진짜 지옥이다. 너무 힘들다. 요즘 자영업자 프리랜서들이 사실은 쉽지 않거든요. 물론 뭐 성공해가지고 조금 잘 나가는 분들이야 뭐 괜찮겠지만 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근데 되게 비슷해요. 저랑 활동하시는 게 맞아요. 강의하고 책 쓰고 멘토링도 하고 뭐 맞아요. 경제 쪽으로. 근데 경제 중에서도 어느 쪽에 특화돼 계신 거라고 봐야 돼요. 수많은 유튜브 채널과 방송과 맞아요. 어떻게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가장 많은 그룹이 아무래도 직장인이니까 직장인들은 재테크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재테크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데 네. 스타트 라인에 쓰지도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본적으로 직장인들이 지금 2030들 평균적으로 얼마나 저축하나 보면은 한 달에 6-70이 제일 평균이에요. 6-70 이상을 저축을 못하는 거야. 그래? 1년에 1,000만 원을 못 모은다는 거거든요. 저축을 하잖아요. 그럼 만기를 얼마 타냐면 항상 뭐 400 타든 500 타든 300 타든 막 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그 만기 금액을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방 사든지 차 바꾸든지 노트북 바꾸든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자본을 이해갔네. 키우지를 못해.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을 미만으로 모을 것 같으면 사실은 안 모으는 거랑 똑같은데 그렇다고 안 모을 수는 없고. 그건 안 모을 수는 없고 최소한 직장생활 5년에서 7년 정도 지났을 때 본인이 저축으로 어느 정도 자본을 시드머니를 네네. 어느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느냐가 일단 첫 번째 관건인데 거기까지 가지를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아예 모으지도 못하고 시드도 없고. 그렇죠. 그러니까 투자 쪽 스타트 라인에 서지를 못한다는. 2008년 이후에 금융위기 이후에 금리가 거의 없어졌었잖아요. 뭐 네. 지금 최근엔 좀 금리가 높지만 그럼 그 얘기는 한 지금 83년생 이후에 태어난 분들은 그냥 사회에 나오니까 그냥 저금리였던 거야. 지금 현재 나이로 40세가 이전에 태어난 분들은 네. 세상에 딱 나오니까 그냥 뭐 3-400이면 다 저 정도 차 타고 그냥 월급 3-400 타도 맨날 해외여행 가고 그냥 돈 빌려서 주식 사고 돈 빌려서 집 사고 돈 빌려서 차 사고 돈 빌려서 소비하는 게 그냥 다 그런 거구나라고 일단 알고 세상을 시작을 한 분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 일단 돈이 적잖아요. 네. 내가 수중에 돈이 적어. 근데 눈높이는 높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하냐? 투자를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내 자본은 적은데 이거를 좀 어떻게 뻥튀기 해야 될까? 그러면 결국은 누구나 심리가 스페큘레이티브해지는 거죠. 투기적 성향이 강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성장주, 주식, NFT, 코인 뭐 이런 거에 젊은이들이 굉장히 열광했던 이유가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닌데 기본적으로 직장 생활 5년이면 1억은 모아야 돼요.
이거는 급여와 관계없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급여가 높고 낮고 하고는 상관없어요. 어떻게 모아요 1억을? 직장 생활 5년을 했다. 네. 그럼 1억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억이 없죠. 어떻게 모아요? 없는데 월급이 없는데. 제가 최근에 만났던 직장인 중에 S 땡땡땡 네. 회사를 다니는 S전자는 아니고 나이가 32살이었는데 네. 제가 깜짝 놀란 게 급여가 네. 1,050만 원이야. 애프터텍스로. 세금 떼고. 32살인데. 한 달에? 한 달에. 그래서 내가 와?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핵심 인재래요, 자기가. 근데 여기서 일단 한 번 놀랐는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또 네.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분이 알바를 합니다. 주말 같은데 네. 프로젝트 같은 거 하는구나. 프로젝트 같은 거 하고 중소기업에 무슨 뭐 자문 같은 걸 한대요. 거기서 한 300 얼마를 벌어가지고 이분이 그러니까 세금 떼고 한 1,400이 들어오는 거야. 야, 이게 좀 놀라움의 연속인데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얼마를 저축하느냐? 1,200을 저축합니다. What? 이게 이분이 대학생 때 코인을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날렸대요. 그래갖고 지금은 당분간은 최소한 한 5억 모일 때까지는 저축만 하겠다 생각을 하고 한다는데 제가 뭘 느꼈냐면은 250만 원 정도 버는 우리 청년들한테 만나서 250을 벌더라도 1억 모으기 저축에 도전을 해야 된다. 그게 5년이든 조금 더 걸려서 6년이 되든 7년이 되더라도 그 목표를 향해서 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250 버는 분들은 너무 뭐라 그러냐면 격차 크니까 내가 250을 버는데 어떻게 1억을 모으냐. 살기도 힘든데.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네. 이게 우리가 양극화라는 게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좀 이렇게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예를 든 이분 같은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심지어는 그분한테 와 1,400을 버는데 1,200을 저축하는 젊은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자친구 있냐? 그랬더니 결혼 안 했어요 그분? 그건 안 했죠. 누가 벌써 인터셉트 했어.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제가 여자친구는 뭐 하냐? S전자. 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나이가 동갑이라는데 둘이 지금 한 2천 버는 거야.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한 3년, 4년 지나면은 기대가 됩니다, 이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양극화라는 게 이런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소득자들 같은 경우는 뭔가 5년 후, 10년 후에 나의 모습에 대한 목표라든지 나의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반면에 사실은 조금 사회초년생들은 당연히 월급이 적잖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적을 수밖에 없는데 그냥 뭐 내가 목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내가 멘토님 제가 뭐 집을 살 것도 아니고 결혼할 것도 아닌데 이 월급이 적기는 하지만 나 혼자 쓰기는 괜찮아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양극화의 어떻게 보면 좀 원인일 수도 있고 제가 이제 살짝 말씀드리는 거는 250만 원, 300만 원 버는 분도 왜 1억 만들기에 도전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시간은 시간은 빨리 뭐 2, 3년, 3, 4년 안에 못 하겠지만 그런 목표를 갖고 사실은 가셔야 되고 네. 일단 자본이 어느 정도 쌓이게 되면은 투자를 하시더라도 만약에 1억을 모은 사람이 투자를 한다. 1억 모아서 한 2, 3천은 주식에 넣고 7천을 예금을 한다 그러면 이게 전략적 자산 배분이라는 게 가능한데 내가 그냥 2, 3천만 갖고 이거 2억, 3억 만들어야지라고 주식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그거는 아무리 분산을 한다고 해도 분산 투자가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A부터 Z까지 다 산다 그래서 분산이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가 오거나 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네. 기본적으로 우리 직장인들이 돈을 모을 수 있는 기본 체력이 돼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한다. 그러면 막 여기서 모아 2, 300, 400 뭐 이렇게 벌어. 둘이 벌잖아 그지? 그럼 둘이 벌면 한 월급 얼마 되나? 그다음 7, 800 되나? 둘이서 하니까 그지? 그러면은 7,800이요? 둘이서 와, 엄청난 거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히 모을 수 있는 거죠. 충분히 모을 수 있어요, 있죠. 애기 애기가 있구나. 이제 애기 있는 분들이 애기 있으니까 애기 핑계 대고 우리가 그래서 저축 조금 해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핑계고요. 왜냐하면 실제로 정말 아이들 교육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기는 초등학교 4학년 이후. 그 전에는 사실은 여러 가지 엄마들이 실험을 하느라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소득자가 더 위험해요. 우리 작가님이 그래도 맞벌이 해가지고 네, 한 네. 700, 800 번다. 고소득자들이 왜 위험하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년 전에는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오토매틱으로 돈이 모였어요. 맞벌이를 해가지고 평균보다는 좀 높은 소득이잖아요. 과거 20년 전에는 우리가 돈을 어디 가서 쓰잖아. 네. 쓴다 그래도 소득이 높을수록 새로 발생하는 소득을 다 쓰지 못한다. 그래서 한계 소비 성향이 고소득일수록 계속 낮아지거든요. 그렇죠. 왜냐면은 뭐 재벌이라고 밥 10개 먹는 건 아니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이 조금 높아버리면 이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시간만 지나면 돈이 쌓여. 요즘은 말이죠. 옛날에 밥값 그러면 나가서 밥 먹으면 10,000원 아니면 다 비싸면 비슷해. 20,000원. 다 비슷하잖아요. 비슷해. 아하. 표준 편차가 작단 말이야. 그죠? 장난 아니야 요새는. 여행 간다. 그럼 만약에 20만 원 들면 아주 럭셔리하게 가면 30.
30. 뭐 표준 편차가 적어요. 맞아. 쓸데가 없었어. 그래서 쓸데가 없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이 지금 눈이 뻘개가지고 어디 주머니를 뒤지려고 하고 있느냐면 하이엔드 마케팅이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짜리 식사야. 한 끼에 10,000원을 내가 쓰는 거예요. 근데 한 끼에 30만 원을 태워? 맞아. 그런 데 그런 거 있더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그 뭐라고 여러분 그러지? 왜 그- 20만 원, 30만 원으로 어디 여행을 만약에 간다. 뭐 그 근교에 어디 나들이를 간다. 요거 옛날 같으면 2, 30인데 조금 럭셔리로 가면 4, 50이잖아요. 지금은요. 2, 300도 있어요.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과거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은 머리 하늘 꼭대기로 가 있거든, 이분들은. 차가 뭐냐? 그러면 차가 일단 범상치가 않아요. 지금 우리 2030들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뭔지 아십니까? 2년 전만 해도 BMW 벤츠를 제일 좋아했어. 근데 지금은요? 지금 2030들한테 조사하면 가장 인기 있는 차가 뭐냐면 GV70입니다. 제네시스 GV70. 요게 차값만 5,040만 원이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인기가 있냐? 네. BMW 벤츠를 타자니 카푸어 소리를 들을 것 같은 거야. 그런 시선은 또 싫어. 그런데 아반떼를 타자니 좀 간지가 안 나.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이디어를 낸 게 제네시스인데 네. 내가 한 월급이 300에서 400이야. 사실 제네시스 GV70이 좀 무리라는 건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한번 계산을 해보는 거지. 막 계산해보는 거야. 뭐 기름값 얼마 들고 세금 얼마 들고 막 다 해가지고 계산해보니까 아껴 타면 한 55에서 60만 원 들어가요. 한 달에. 여기서 중요한 건 아껴 타야 된다는 겁니다. 아껴 탄다는 건 뭐예요? 그냥 주말에 세워놓고 지하철 타고 데이트하러 가고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그 회사 진짜. 차를. 관상용 식물이나 이런 거 말고 관상용 차도 있습니다. 차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파생 소비의 끝판왕이라고 맞아요, 볼 수가 맞아요, 있겠죠. 진짜. 예. 차를 사면은 차 사서 주유비 들어가, 주차비 들어가, 세차비 들어가, 대리비 들어가, 발렛비 들어가. 거의 한 나는 100만 원 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파생이. 그래서 이게 7, 80 들어가요. 그냥 그런데 가만 머릿속에 생각을 해보면 내가 한 3, 400 버는데 7, 80? 그래, 좋아. 커피 별다방 좀 안 마시고 어떻게 아껴갖고 한번 해보자라고 딱 질르는데 이분이 생각 못한 게 하나 있는 거야. 뭐요? 유지비 7, 80이라는 게 이제 아껴 타면 5, 60이고 뭐 그냥 타면 8, 90이다, 7, 80이다 라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분이 생각 안 한 게 뭐냐면 차는 말이죠. 5년을 타잖아. 내려가. 감가 생각이 있어요? 감가가 65% 됩니다. 매달 감가를 계산하면 감가를 계산해야죠. 더 그래서 넣어야 이 5,040만 원에 65%를 딱 일단 나눠갖고 나는 월 평균 하면 이게 그러면은- 얼마 나오냐면 56만 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56만 원을 길바닥에다 계속 버리는 버리는 거거든요. 거야. 그럼 또 50만 원에 그러면은 7, 80 7, 써. 80 하고 5, 60 더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게 이제 120, 30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차 있는 김에 어디 가고 차 있는 김에 뭐 그건 친구 뺀 만나고. 거예요. 그건 빼고. 그게 센데. 그러니까 그건 빼고. 왜냐면은 차 없어도 가니까. 이분이 과연 자본을 모을 수 있겠느냐. 차를 안 사야 되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제가 이 차라고 하면 거품을 무는 이유가 제가 김경필 멘토가 차하고 왼수졌냐 뭐 이랬는데 제가 진짜 거품을 무는 이유가 아까 김미경 대표님 말씀이 딱 맞아요. 자, 차를 샀어. 그 딱 간지나는 차를 탔어. 120, 30만 원 남아. 외식도 좀 안 하고 테이크아웃 커피도 안 마시고 뭐 이렇게 마음은 먹었는데 그치. 이 차 끌고 나가가지고 안 먹겠냐고 그거를. 더 먹지. 더 먹지. 그러니까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대한민국 직장인이 재테크 자체가 시작도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일단 3, 400이면은 벌써 벤츠 BMW에 눈이 가다가 최근에 김경필 멘토가 하도 뭐라 하니까 그러면 좀 낮춰서 GV70을 샀는데 그러네. 그것도 120, 30이 들어간다 그러면 차 있으면요. 이게 뭐가 되겠습니까? 생전 안 가던 저기 양평에 그러니까. 있는 빵집을 간다니까. 간다는. 근데 이게 지금 이미 저지른 분들 있잖아요. 이거 어떡해. 이 영상 보면서 질렀어. 아차 하면서 어떡하지? 늦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팔면 돼요. 1년 반밖에 안 돼서 그러니까 아까운데.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내가 불필요한 보험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뭐 필요한 보험은 들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보험을 들었어? 근데 막 계속 돈이 나가?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내돈 게 있는데. 해약하면 좀 손해인데. 맞아.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 어차피 계속 가도 손해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손절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 말이냐. 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아차, 내가 정말 생각지 못했던 게 있다. 그럼 여러분 행동에 옮기셔야 됩니다. 손절. 네. 자동차 손절. 여러분 물론 오늘 팔아야 된다, 내일 팔아야 된다만큼의 긴급한 일은 아닐 수 있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급한 일보단 중요한 일을 먼저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 중요한 일이거든요. 빨리 하셔야 그러니까 됩니다. 더 이상의 손해를 끊어버리는 거야. 끊어버리는 거죠.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네. 투자가 아니에요. 직장 생활 5년 정도 되면 1억 정도를 딱 모아야 여러분 그 다음 스텝이 가능한데 오케이.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제가 1억 모으라는 얘기를 하도 많이 하고 돌아다니니까 네. 그러면 멘토님 1억 모으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봅니다. 예,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모으고 난 근데 다음에. 재밌는 게 말이죠. 1억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를 물어보는 사람이 1억 모은 사람일 것 같아요? 안 모은 사람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 모았겠지. 안 모은 사람이야.
1억 모은 사람은 안 물어봅니다, 여러분. 맞아. 왜 안 물어보는 줄 아세요? 알고 있거든, 뭘 해야 되는지. 1억 모으는 동안 1억을 모으는 동안 엄청난 인사이트와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그분은 제가 그래. 1억 모으고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그러면 그분은 안 와. 1억 모으고. 근데 1억 모으지도 않았는데 모으고 나서 뭐 해야 돼? 이걸 물어보는 거거든요. 저축을 하는 사람은 성장을 해요. 근데 소비를 하는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제 되게 안타까운 게 투자 말만 듣고 유튜브에서 많이 보긴 하지만 스타트 선상에 당신이 서지도 못한다. 서지 못하는 이유가 투자를 못해서가 아니고 모으질 못해서 그러는 거잖아요. 최소한의 자본을 모으지 못해서. 그 혼자 사는 젊은이들 아니고 이렇게 지금 결혼해서 사는 우리 이제 구독자들은 맞아. 40대, 50대 분들이 되게 많아요. 40대, 50대 분들한테. 돈이 애들 너무 많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지. 나는 거예요. 그러다 맞아요. 보니까 마이너스 통장 쓰는 사람도 많고 그러면서 남편과 맞벌이라도 늘 부족하다는 결핍에 시달리면서 돈을 못 모으고 있고 오히려 깨고 있거든요. 마이너스가 나고 있죠. 그런 분들 어떻게 살기 뭐 1억이건 2억이건 3억이건 목돈을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아야 되죠. 일단은 모아야 된다. 2030이든 4050이든 최근 2, 3년, 3, 4년 동안 돈을 모으는 내 소득에서 어떻게든 돈을 모아서 1억까지 가는 정도의 행동을 하고 있어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비행기가 항공기가 이륙을 해가지고 비행을 하려면 네. 일단 최소 고도 1만 미터로 올라가야 돼. 그렇지. 1만 미터로 안 올라가잖아요. 오케이. 그럼 비행 자체가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일단 그게 돼야 되는데 이 1만 미터 올라간다는 게 뭐 그냥 올라가면 좋고 안 올라가면 말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거는 뜨느냐 그리고 마느냐인데. 뜨느냐 마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까 제가 2030한테 차를 말씀드렸는데 우리 4050한테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최근에 많은 분들이 골프를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골프. 왜냐? 코로나 때 코로나 블루로 좀 우울하고 이러니까 야 나도 한번 뭐 내가 좀 못 버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우리가 맞벌이인데 그래도 뭐 우리가 평균 소득보다는 좀 높은데 애한테 돈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좀 골프 좀 쳐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러고 이제 골프를 막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저 얼마 전에 들었는데 제가 이제 그 마흔 수업 책 쓰느냐고 40대 인터뷰를 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애들 영어 유치원 보냈느냐? 자기가 골프를 치느냐가 되게 중요한 여자의 자존감의 잣대라는 거 같고 너무 웃겼어요. 근데 사실 그렇더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너 골프 쳐? 그랬을 때 나 골프 쳐. 골프 안 치는 데를 사실 내가 골프를 쳐서 행복하고 느낌 이거보다는 사실은 골프 친다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본인의 수준이나 이런 상황을 얘기해 주는 것처럼 마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골프 치나? 골프 칠 시간이 없을걸요? 맞아요. 나 너무 아까워. 제가 그러잖아요. 골프 칠 시간이 없어요. 나 12시간 걸리면 너무 싫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소득 얼마 이상은 이하는 골프 치지 마라. 오늘 제가 딱 폭탄 선언하고 가겠습니다. 아예? 오케이. 위험한데. 김미경 TV. 괜찮아요. 그럼 요거도 먹으면 되지 뭐. 하세요. 먹으면 되지. 제가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골프는 말이죠. 두 종류가 나눠져요. 비기너 그룹과 베테랑 그룹이 있어요. 오케이. 여러분들이 비기너인지 베테랑인지 어떻게 하냐면 말이죠. 연습을 하느냐 이거야.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한다. 그다음에 스크린 골프를 간다. 그리고 아직 싱글이 아니다. 그러면 다 비기너예요. 오케이. 자, 스크린 골프를 치고 연습을 하고 나가기 전에 막 또 잘 쳐야 되니까 막 나가서 또 연습을 하고 그런 자 이런 비기너들은 한창 뭐 100돌이 90돌이 뭐 요런 때란 말이야. 네네네. 아주 재밌거든. 막 레슨도 받고 막 연습도 하고 막 그래. 요 때는 한 달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느냐면요. 평균적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골프를 처음에 딱 시작하면 장비 사야지, 레슨 해야지, 또 뭐 머리 올린다고 또 나가야지 이러면 한 달에 평균적으로 한 200만 원 들거든요. 200만 원.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기 3개월만. 오케이. 초기 3개월 지나고 나면 그렇게까지는 안 들고 석 달에 한 2번 정도 라운딩 나간다고 한번 계산해 보면 석 달에 2번이면은 한 달에 1.5회 정도 나가는 거예요. 네네. 라운딩. 그리고 스크린 골프 한 번, 2번 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봤을 때 한 달에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이게 사실은 우리가 스크린 골프 치러 가잖아요. 네.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 내기를 합니다. 근데 내기를 하는데 내기를 하면 다 따나? 또 이럴 때도 있잖아. 그죠? 거기다 또 스크린 골프 치러 가면 스크린 골프만 치나? 또 뭐 짜장면 먹어야지. 시켜요, 짜장면. 짜장면만 시키나? 당구장 탕수육을 시켜요, 탕수육. 당구장하고 똑같아. 당구장이랑 똑같구나. 똑같아. 잘 보세요. 그렇게 그 다음에 장비 또 때마다 갈아줘야 되고. 스크린 이렇게 골프장도 골프 옷 입어요? 그렇게 입진 않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한 달에 평균 비기너는 95만 원 정도 듭니다. 월 평균.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
제가 김경필 멘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나한테 쓰는 문화 레저 비용은 내 소득의 몇 %가 적절하냐? 제가 딱 말씀드릴게요. 15% 넘으면 안 됩니다. 내 소득의 15%가 넘는 취미, 운동, 문화 레저비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95만 원이 15% 안으로 들어오려면 어떻게 얼마여야 되느냐? 95만 원 나누기 0.15 하면 돼요. 거의 한 600 가까이 되네. 633만 원입니다. 633만 원 정도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어야 내가 한 달에 95만 원을 골프로 써도 15% 이내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지금 633만 원 이하잖아요. 골프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차도 파생 소비가 많지만 골프도 시작하면 파생 그렇죠. 소비가 장난이 예, 아니야. 파생 소비 장난이 아니지. 그럼 언제 차서가 언제 골프를 쳐야 될까요, 우리가? 그걸 안 해야 나중에 칠 수가 있는 거죠. 이거를 하잖아. 그러면 나중엔 못 치는 거야, 나중에 이제. 못 하는 거야. 너무 웃겨. 잘 생각해 보세요. 베테랑 골퍼는 그렇게 돈이 안 들어요. 베테랑 골퍼는 15년 이상 된 구력을 갖고 있고 네. 연습 안 해도 돼. 그분들은 연습 안 합니다. 그냥 누가 막 전화 오면 뭐 나가자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냥 백 들고 그냥 이렇게 나가. 그냥 나가. 그냥 나가서 대충 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한 석 달에 2번 나가더라도 연습도 안 하지. 스크린 골프도 뭐 누가 나가자고 하면 하는데 잘 안 가. 그러니까 진짜 이게 그 어떻게 보면은 그냥 먼지 낀 그 백을 그냥 들고 툭툭 털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한 달에 한 65만 원밖에 안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베테랑 골퍼들은 이 65만 원이 15% 이내로 들어오려면 65만 원 나누기 0.15 하면은 433만 원 나옵니다. 베테랑 골퍼다 그러면 내가 한 433만 원 정도만 되면 쳐도 돼. 중요한 거는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 그러면 우리 가구 소득이 633만 원이면 쳐도 되느냐? 한 사람만 쳐야지. 그러니까 왜냐면 여러분 우리 가구 소득이 633만 원인데 둘이야. 그러면 두 사람이 다 치면 안 되지 그러면. 그 싸워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둘 중에 누가 쳐야 되나?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이 난 골프 싫어 이래야 돼. 나 골프 싫어 이러면 괜찮아. 그건 쳐도 되는데 근데 그분은 또 그 문화생활비가 그렇게 되면 쓸 게 하나도 없는 거가 되니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인당 633만 원 정도 소득이 있으면 치셔도 됩니다. 그럼 둘씩 나눠서 한 3, 40만 원씩 쓰면 되겠다. 그렇죠. 그럼 3, 40만 원 갖고 골프는 안 되거든. 3, 40만 원 갖고 골프는 안 돼요. 딴 거 하지 뭐. 딴 거 해야지, 딴 거. 우리가 꼭 그 문화 레저비라는 거를 꼭 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트니스 센터 가서 운동하시는 게 그 사진 찍으러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 운동하러 가시는 거예요? 나 진짜 그게 모르겠는데 운동할 때 보면 계속 사진만 찍고 있어, 거울에다가. 그 운동을 하는 거야? 아니면 사진을 찍으러 온 거야? 내가 만약에 운동한다고 말하려고 가는 거죠. 우리 그 캐디분한테 제가 얘기 들은 건데 여성분들 4분이 골프를 치러 왔는데 18홀을 도는 동안에 9홀을 홀 스킵을 한다. 안 친다는 거야. 왜? 왜냐면 이제 뒤에서 막 이제 칠라 그러는데 막 뒤에서 이제 빨리 치셔야 돼. 뒤에 막 쫓아옵니다. 이러니까 그러면 그냥 치지 마. 그리고 홀 스킵. 그러고 그냥 가는 거야. 왜 그러느냐 봤더니 그분들은 골프를 치러 온 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한 3-4벌 갖고 와가지고 서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서로 사진만 찍어줘요. 골프는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인스타그램에다가 골프 사진 찍은 거를 매일 한 장씩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친구들이 볼 때 와 얘는 골프장에서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네, NKTV에서 이제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님에 대해서 이제 뭐 책도 읽고 그러신 분들도 이제 많이 계시고 영상 짤도 워낙 유명하니까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직장 생활 하시면서 저축 투자에 대해서 정말 남다른 인사이트로 빠르게 많은 자산을 모은 걸로 유명하시단 말이에요. 네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거는? 근데 사실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여기 대부분 유튜브라든가 방송에 나오시는 분들 보면 엄청난 뭐 수백억 자산가 많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그러니까 뭐 저는 그냥 외벌이로 직장 생활했고 아이 2명을 이제 다 이제 20살 넘게까지 키웠으니까 돈이 많이 들어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흑수저 월급쟁이 출신 치고는 그래도 뭐 좀 저축하고 좀 아끼고 뭐 대충 집 잘 사고 뭐 이래서 되게 합리적으로 잘하셨네요. 잘했다는 거지 뭐 제가 뭐 수백억 자산가다 그런 건 아닌데 성공한 많은 분들한테 물어보잖아요. 성공하는 그 황금률이 뭐냐, 왕도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성공하고 나니까 조금 그래도 괜찮게 여태까지 오고 나니까 그게 황금률이 된 거지 어떤 하나의 길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막 옛날에 주식에 막 성공한 분들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여러분 여러분의 길을 가야 되는 거다. 다만 중요한 거는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뭐냐면 돈을 많이 벌 때나 적게 벌 때나 나이가 20, 30대거나 40, 50대거나 늘 저축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저축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 3가지 생각하시죠 여러분? 그쵸, 재테크. 그쵸. 그러니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이거 머릿속에 다 있잖아. 그러니까 자 나도 좀 재테크 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생각하는 게 뭐야?
아끼고야. 자, 봐, 아껴보자. 그래, 오늘 그 김미경 TV 보고 또 한번 정신 차리고 아껴보자. 아끼려고 딱 하는데 아낄 게 없어. 아껴집니까, 여러분? 아낄 게 없어요. 아낄 게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려고 아끼고를 시도해 봤는데 아낄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포기하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한테 면죄부를 주는 거야. 나 노력 안 한 거 아니다. 나 노력했는데 아껴 보려고 했는데 안 아껴지니까 안 한 거야. 나 그냥 안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저는 그냥 아끼고 모으고 하지 않고 그냥 모았어요. 모으면 자동으로 아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아, 대박 좋은 인사이트다 이거 진짜.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모아야 아껴야 아껴져. 모아지는 거야. 맞아. 누울 자리가 없는데 뭘 어떻게 써요? 모아야 돈을. 아껴져.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야. 1990년대 후반에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네. 제가 첫 월급을 재형저축 40만 원 떼고 155만 원을 받았으니까 아마 그 당시에 한 월급이 한 20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40만 원도 재형저축 떼고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게 원래 월급이 아니에요. 근데 나는 그걸 원래 월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얘기 정말 오랜만에 듣죠? 예. 요즘 나온 재형저축이 아니라 그 옛날 재형저축. 그때 얼마나 좋은 상품이었는데 네, 좋았죠, 그거. 예. 결혼했었어요? 아, 그때는 안 했죠. 오케이. 예. 얼마나 저축해서? 155만 원을 벌어서 네. 124만 원 저축했어. 지금 벌써 여기서 약간 탄성이 나오는데. 124만 원이면 얼마 남냐면 31만 원이 남아요. 31만 술도 원. 안 마셨어요, 친구들끼리? 그 당시에 90년대 후반의 기업 문화가 이거야, 이거. 아, 그러니까 무조건 3차 가고 예. 4차 가고 5차 가고. 3차 하고 4차. 그거 끝까지 내 돈으로 갔지. 안 먹지. 야, 155만 원에 124만 원 저축했으면 31만 원 갖고 어떻게 생활하냐? 그런데 지금 화폐 가치로 환산하면 한 7, 80은 되지 않을까 싶은데 7, 80 정도로 어떻게 생활했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그때 네 가지가 없었어요. 네 가지. 첫 번째, 인터넷이 없었어. 아하. 스마트폰이 없었어. 아, 돈 쓸 게 없죠. 여러분들 스마트폰만 지금 안 써도 아마 소비 절반은 줄 겁니다. 맞아, 맞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없었냐? 배달이 없었어. 배달 없었어. 아, 배달 없었어. 나가야 돼. 어디 뭐 먹고 싶어 맛있는 거 가도 귀찮아서 사람 못 가요. 옛날에 밤에 다 문 닫고. 결정적인 게 하나 있는데 뭐. 놀토가 없었어요. 토요일마다 옛날에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옛날에 삼성 봐봐. 월화수목 금금금. 그렇지. 어. 그 다음에 토요일, 토요일 일요일도- 날도 늦게 끝나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 뭐 해야 돼? 시체처럼 쓰러져 자야 돼. 아하. 돈 쓸 시간이 없어요. 물론 뭐 그렇게 돈 쓸 시간이 없는 시대에도 다 쓴 사람이 있었지만 저는 미친 듯이 모은 거지. 왜냐하면 흑수저인데 20대 때 결혼하는 문화가 있었어 그 당시에. 20대 때 결혼하려면 돈이 있어야 돼. 우리 집에 뭐 좀 흑수저인데면 어떻게 해? 빨리 결혼 자금 모아야지. 빨리 주택 자금 모아야지. 미친 듯이 저축을 해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있었고 제가 왜 124를 모았냐면요. 재형저축 떼고 155가 나오니까 그냥 단순하게 머릿속에서 곱하기 80% 하자. 그래서 124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놀라운 거는 그 이후에 대리 달 때까지 월급이 엄청 올랐단 말이야. 그쵸. 그때도 계속 80%를 했다는 거지. 내가 모아진 돈이 나한테 엄청 자신감을 주잖아요. 맞아요. 또 돈이 에너지가 생기는 에너지가 말이에요. 생기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 2030들이 또 4050들이 못 느끼고 있는 게 80%. 뭐냐. 통장에 돈의 볼륨이 커지는 거에서 주는 성취감이라는 기쁨을 경험을 안 해보면 아. 그게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거든요. 그게 뭔지 몰라. 그걸 뭔지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울하면 어떤 생각하냐면 아, 일단 우울하다. 이거 빨리 탈출해야 돼. 어떡할까? 일단 첫 번째 엽떡을 시키죠. 매운 걸 먹어줘야 된다. 그리고 진짜 이제 맛있어 엽떡. 그래서 네. 잘 팔리는 것 그죠. 같아. 매운 걸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자기한테 쇼킹한 선물을 줍니다. 뭐 명품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근데 그걸로도 해결이 안 돼. 그러면 이제 떠나는 거지. 에펠타워 앞에 가서 사진 찍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울 비용, 고독 비용을 엄청 쓴다니까요. 그렇죠. 그런 비용을 쓰는 거죠. 근데 그런 비용으로도 해결이 안 나거든.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최근에 좀 감사하게도 좀 스케줄이 많아가지고 뭐 최근에 이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코로나 때는 진짜 심지어는 일이 너무 없었는데 최근에 너무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까 좀 굉장히 힘들 줄 알았는데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하나도 힘이 안 들어요. 나 지금 이상할 정도로. 왜 힘이 안 들지 봤더니 이게 왜 그러냐면 뭐 제가 뭐 유명인도 아니고 뭐 통장의 힘이야, 통장의 어마어마하게 돈을 버는 건 아닌데 열심히 일하면 그래도 이렇게 늘어나잖아. 이거야 이거. 왜 직장인들이 우울감이 오는지 아십니까? 소비로 해결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돈을 모으셔야 돼요. 저축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중요한 싶습니다. 얘기. 아까 82만 5천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82만 5천 원. 대부분이. 네. 그 하던 거 계속 하고, 묻고 더블로 가자. 그게 뭔 말이에요? 165만 원 정도는 하자는 거죠. 1년에 아하. 2천만 원 정도는 모으자. 자, 5년에 1억 좋아. 모으는 게 153이거든요. 지금 네. 지금 금리로 153만 원 5년 붙잡고 버티면 1억 돼요. 그럼 153만 원이라는 저축이 만만한 건 아닌데 좀 미치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오늘도 봤는데 두머라고 있어요. 아세요? 이번 생 망했다 이렇게 포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